안녕하세요. 대한민국에서 제약바이오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설명해준다고 자부하는 남자 이석현입니다. 본격적으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 드릴 게 있는데요. 이제 저를 비롯한 대기업에 소속된 모든 멘토분들께서는 각자 맡으신 산업과 이제 종목이 있으십니다. 네. 그런 게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 바이오가 되겠죠. 네.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제가 맡은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는 그 어,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꼭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프레스티지 바이오팜에 대해서 이제 1년의 개요 영상을 하나 촬영해 드린 게 있어요. 그걸 이제 보고 오시면은 꼭 이제 뭐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이제 정리를 해놨으니까 꼭 보고 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. 네. 자,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15년, 2015년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설립된 이래로 항체의약품 개발 전문 제약회사로서 바이오시밀러와 이제 항체 신약 개발에 집중해 왔습니다. 2021년 2월 5일자로 한국 유가증권 시간에 이제 상장이 됐고요. 좀 이제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 콘소시엄에 참여한 적이 있고, 원료의약품, 완제의약품 CMO 업체가 원자재 매입부터 생산, 보관, 최종 포장, 그리고 글로벌 파트너사의 물류 창고 배송까지 담당하고 있고, 각 나라의 의약품청과 이제 긴밀히 소통해서 바이오 의약품 품목 허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.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나름 굉장히 좀 괜찮게 흐름이 좀 이제 이어지고 있고, 이걸 또 어떻게 활성화하면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는 좀 달라질 수 있겠는데, 일단 이제 부분적으로나마 어떻게 좀 이제 그어 나가고 이어 나가는지 이제 이런 여부들을 좀 이제 생각을 해봤을 적에 결국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,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정해져 있다. 정말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좀 일정 부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정해져 있다. 근데 이제 그런 흐름들을 따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을 적에 나름 굉장히 좀 준수하게 흐름들이 좀 이제 이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굉장히 좀 애매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거를 또 어떻게 좀 이어가고 있는가 뭐 그런 전반적인 얘기들이 좀 이제 필요하긴 해요. 막 이도저도 아닌 부분들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 친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네. 좀 굉장히 다방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해주려고 하네. 좀 이런 모습을 좀 이제 가져갔으면 좋겠다.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거든요.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.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이제 라이센스인 기술 수입을 해서 기술 구매를 해서 좀 이런 차원에서 좀 이제 발전시켜 나가겠다. 활성화시켜 나가겠다. 좀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. 이 친구는 이제 매출이 없어서 매출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비용을 못 재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아 얘네들은 이렇구나. 이 정도로 생각가지고 넘어가시면 됩니다. 그냥 뭐 당연히 뭐 정말 다 죽었죠. 근데 자산이 7,400억 정도 되고 부채 비율은 이제 35% 정도 되는 등 상당히 좀 빠방한 그런 이제 캐시카우를 가지고 있고 이제 메이슨 파트너스가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친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구 개발이 굉장히 좀 이제 주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,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고 자 2023년이 되고 난 이래로 좀 한동안 계속 이제 밑으로 떨어져 내리면서 야 이거 정말 바닥이 없는 하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식으로 굉장한 좀 위협이 있었는데 음,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. 그러다가 2023년 되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이제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걸 어떻게 좀 활성화시키면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8,750원 선 라인에서 이렇게 좀 이제 유지되면서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 바이오시밀러 ACD 201
이제 뭐 유럽 품목허가 재신청했다. 이제 그런 이제 모멘텀을 받으면서 위로 한 번씩 또 올라가고 좀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좋아요. 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. 그리고 9월 14일자로 이제 최장하 황치 신약 PBP 하나 5 하나 0 뭐 싱가포르에서 이제 1A상, 2A상을 이제 동시에 한다. 좀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제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친구가 그래도 끝발이 좀 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소지가 뭐냐면 기준금리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밑으로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. 지금 물론 이제 어제자 12월 미국 CPI 지수가 이제 발표가 났는데 나름 좀 아쉽긴 한데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긴 했어요. 근데 이거 가지고 얘네들 다시 뭐 기준금리 높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현 시점에서는 명백하게 인플레이션율이 잡히고 있는 게 좀 통계상으로 수치상으로 입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뭘 이렇게 볼 필요는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. 예,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만약에 이제 상황이 좀 안 좋게 되다 보면 쭉 갈무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될 수도 있다.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나타나게 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어수룩하게 흐름이 마무리가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진짜 좀 애매합니다. 그리고 좀 재미없어요. 이런 친구들은 신약이 개발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불리하게 작용이 될 그럴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만들어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대로 가는 게 이대로 가는 게 맞는지 뭐 애매합니다. 예, 상당히 좀 저기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결국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이제 보여줘야 된다. 좀 이런 얘기 좀 드리고 싶네요. 네, 좀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좀 흐름이 안 좋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또 금방 또 정상화 될 수 있는 게 이 친구가 이제 돈이 이제 뒷배가 너무 탄탄하기 때문에 아까 재무제표 보셨죠? 7천억 있는 거. 그 부채 비율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게 보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 본사가 있기 때문에 뒷배가 있기 때문에 속칭 말하는 이제 뒷배 SK 바이오팜의 뒷배가 누굽니까? SK죠. 이제 그런 식으로 뒷배가 빠방하게 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흐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현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. 네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.